같은 시국에 집구석에 박혀서 듣기 딱 좋은 방송. 봐도 본 것 같이 하는 드라마, 영화, 어딜 가나 아는 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송. 입만 열면 쉬질 않고 떠드는 다섯 주댕이들의 골방 토크쇼. 집구석 주댕이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 집구석 주댕이 다섯의 이것저것 토크 팟캐스트 집구석 주댕이들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다섯이 아니라 넷인데요. 전지님이 저번 주 킹덤 주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생 실습을 나가셔야 해서 이번 주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홍 회장, 유채, 배지 그리고 저 남파고까지 네 주댕이가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홍 회장님 공유해 주실 소식이 하나 있으시다고요? 네,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요. 저희가 계속 저희 팟캐스트 대체 누가 들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팟캐스트 조회수가 일주일에 1000회씩 나온다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분들이 이걸 듣고 계신지 제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팟캐스트가 실시간이나 일간 차트에서 한 10위권에 들어간 적도 있고요. 15위 뭐 이렇게. 네. 일간 차트 같은 경우에도 50위나 60위권에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는 기현상이 네, 그렇죠. 기현상이 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끼리 저희가 누가 지금 음원 조작을 하고 있는지 저희 안에서 지금 색출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스트리밍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뿌락시를 여러분들이 제가 색출을 막으시려면 빨리 누가 듣고 계신지 댓글과 좋아요, 공유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되게 이상해요. 뭔지 이게 저희끼리도 되게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일당 10을 해도 안 되는 지금 조회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 놀랍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부터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본청 코너를 조금 줄여서 앞으로도 제가 작품 소개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는 척 코너를 2개에서 하나로 줄이고 배척이라는 토론 코너를 하나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취지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오디오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가 줄거리나 또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좀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유튜브에는 각종 리뷰 영상이다 해서 영상까지 첨부를 해서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조금 침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형태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저작권을 침해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는 거는 조금 최소화하기로 했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하다가 저희끼리 좀 싸우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2개였던 아는 척을 하나로 줄이고 이제 그 배척이라는 코너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개편된 집구석 주댕이들에서 먼저 다룰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왓챠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 그녀 허입니다. 저는 이 영화 제목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녀라고만 하면 잘 못 알아듣는 면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저는 맨날 허허 그래가지고. 네네. 네. 저는 그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녀라고만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실 분들도 계시고 저희끼리도 약간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2가지 이름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소개를 이제 제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각본, 감독까지 한 2013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감독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감독의 작품은 존 말코비치 되기, 어댑테이션, 괴물들이 사는 나라, 그리고 이 영화인 허까지 포함해서 감독으로는 이제 4편의 장편 영화를 만든 게 전부인 과작의 감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중을 조금 잘 하셔가지고 작품을 하실 때마다 상을 하나씩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인 그녀 허도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고 작품, 음악, 주제가, 미술 4부분에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줄거리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일러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녀 허를 간단히 요약하면 편지를 대필해주는 작가이자 이혼남인 테오도르 투엄블리, 테오도르가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 인공지능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교감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 와중에 위기도 찾아옵니다. 사만다는 OS라서 육체가 없고 육체가 없는 인공지능과의 관계 속에서 테오도르는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을 겪으며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감정적으로 단단해져 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선의 와중에 이혼한 그리고 별거 중인 아내 캐서린과의 관계, 친구 에이미와의 관계도 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도 곧 끝나고 맙니다. 물리적인 차이가 아닌 정신적인 차이로 인해 말입니다. 사만다는 특이점을 넘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동시에 8,316명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고 그중 641명과 동시에 사랑에 빠진 상태라는 사실이 작품 후반부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사만다를 포함한 다른 OS들은 전부 인간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사라지게 되죠. 이런 이별을 겪은 테오도르는 이혼한 전 부인 캐서린에게 편지를 쓰고 마침내 헤어졌다는 사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옥상에 올라가서 도시에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작품이 끝나게 되죠. 이 작품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명장면도 각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본 게 두 번째예요. 옛날에도 한번 봤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보게 됐는데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되게 아이디어가 재밌는 영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의 사랑에 빠지는 얘기를 되게 사실적으로 잘 그려낸 영화라는, 그래서 네. 되게 상상력이 흥미로운 영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보니까 오히려 약간 반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공지능과 저런 방식으로 사랑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다면 두 번째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사랑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의미로 오히려 받아들여지게 되는 영화였거든요. 특히나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었던 테오도르가 그 OS인 사만다가 떠나니까 OS인 사만다한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엑스 와이프였던 이제 캐서린인가요? 네. 캐서린한테 그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결국 이 사람들한테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동터오는 이제 햇빛을 보면서 에이미 맞아요. 에이미랑 같이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분들께서는 이제 OS가 떠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반대로 옆에 있는 에이미를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는, 이 테오드라는 사람에게는 결국 에이미라는 사람, 친구라는 사람이나 또는 와이프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완전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유채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보면서 되게 인공지능과의 사랑도 불가능하지만 사람과의 사랑도 좀 별거 아니구나, 약간 이런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느끼게 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과의 사랑도 이제 뭐 사만다가 떠나가면서 결국 아무 소용이 없던 것으로 밝혀지지만, 저는 오히려 아까 홍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떠나니까 또 바로 다른 사람과 또 사랑을 시작하려는, 썸을 시작하려는 듯한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인공지능 떠나가니까 이제 또 옆에 있던 사람이랑 시작하는구나. 나는 약간 조금 회의적일 수도 있는 생각이 환승인가요? 들더라고요. 네. 환승 아니면 뭔가요, 사실. 네. 사만다가 사람이었다면 환승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뭔가 사랑에 되게 부질없음을 얘기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저만의 좀 독특한 감상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는요. 주인공인 테오가 이제 사만다랑 대화하는 수단이 이어폰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만다라는 OS의 이제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핸드폰 같은 조그마한 기기이고, 사만다랑 이제 대화할 때 이어폰을 끼면 사만다의 목소리가 거기를 통해서 들리는데, 이 이어폰을 끼면 사실 자기한테는 사만다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자기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사만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테오가 이어폰을 끼고 사만다랑 즐겁게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이는 듯한 연출이 나와요. 네. 혼자만 막 신나서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죠. 네, 그런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뭔가 테오에게는 그게 굉장히 사랑에 빠진 상태이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랑이 대체 뭐지? 라는 회의감을 주는 듯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파고님은?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조커라는 영화를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배우가 같은 분이잖아요. 그쵸. 와킨 피닉스라는 분인데 저는 물론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조커를 보고 이 영화를 다시 저도 두 번째 봤는데 순서를 사실 좀 바꿔서 본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와킨 피닉스가 이렇게 멜로 연기 물론 이제 연기 잘하는 배우시긴 합니다만은 이제 조커에서 나오는 그 광기 어린 연기랑 완전 딴판인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다. 그리고 작품에 나오는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로만 등장을 하는데 원래는 이 목소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 이름이 사만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원래 배우님이 이제 사만다 모튼이라는 배우님이셨는데 중간에 약간 안 맞다고 감독님이 생각을 하셨는지 바꾸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현장에서 와킨 피닉스랑 사만다 모튼이 같이 연기를 했고 그거를 전부 다 녹화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안 맞다 싶어서 스칼렛 요한슨이 후시 녹음을 해서 결국 이렇게 입힌 거거든요, 목소리를. 네, 다 찍고 난 다음 목소리를 이제 한 번 더 녹음을 하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측면이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굉장히 신의 한 수였지 않는가 스칼렛 요한슨을 이렇게 바꾼 게. 그래서 그 목소리 그리고 계속 목소리만 등장하지만 그 목소리의 좋음을 극한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제 최애 장면인데요. 더 문송이라는 노래가 중간에 나와요. 스칼렛 요한슨이 부르게 되는데 그 장면이 눈 덮인 산장에서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진짜 정말 최고의 장면이에요. 그 우쿨렐레 치는 장면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 트원블리가 테오도르가 이제 우쿨렐레를 치고 네, 맞아요. 스칼렛 요한슨의 노래를 부르죠. 사실 좋아요. 뭐 와킨 피닉스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게 확실히 두 영화는 좀 극과 극이긴 하죠. 조커라는 그렇죠. 영화랑 네. 허라는 영화는. 근데 저는 약간 둘의 어떤 키랄까요? 그러니까 조명 정도라던가 색감이라던가 네. 이런 건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약간의 파스텔 톤이 좀 가미가 돼 있고 조커 같은 경우에도 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후의 장면 보면은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고 그렇죠. 허도 처음 부분에 보면은 그 직장이 굉장히 색감으로 네. 넘쳐 있는 공간으로 나오죠. 그런 걸 보면서 그 느낌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킨 피닉스가. 물론 이제 이 전에 유명세를 타게 해줬던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거긴 좀 이질적이네요. 네, 그건 좀 이질적인데 이제 근래 작품들 이레귤러맨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 약간 파스텔 톤의 느낌에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배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사랑에 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되게 다가가게 됐거든요. 사실 그 처음에 제가 가장 초반에는 이제 보면서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그냥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능한가? 계속 이렇게 뭔가 의심을 하면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초반에 몰입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근데 이제 계속 보다가 가장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 사만다가 사라졌을 때 OS가 사라졌을 때 막 찾아다니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약간 좀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게 OS가 사라지면은 회사에다 전화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다닌다고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그래서 감정적으로 흥이 깨졌거든요. 왜냐하면 수리점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AS 받으러 가는구나. 너무 AS였어요? 너무 흥이 깨지는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계속. 그래서 저도 되게 이걸 왜 거기 어디 가는 거지? 어디서 찾는 거지? 이러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공이 정말 자신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을 사만다에게 줬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사람이 진짜로 사랑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사실은 이게 OS랑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당연히 사라질 수 있고 업데이트가 될 수 있고 또 서비스가 좀 별로면 정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 테오도르한테는 당연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사람의 되게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약간 이 테오도르의 순수한 사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사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네네. 인공지능과의 사랑 이런 풋풋하고 순수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화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오도르의 직업이 작중에서 편지를 대필해주는 작가로 나와요. 그죠? 그렇죠. 그걸 보면서 뭔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 편지라는 건 자기가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손으로 쓸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대체하고 있는 어떤 미래 사회인 거고 그걸 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보면 저는 거짓된 삶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사만다와의 사랑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대체할 수 없는 것을 대체하려다 보니 생기는 일종의 해프닝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직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짜 감정이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신 써준다는 것 자체는 본인한테는 가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진짜 사람을 대한다는 것인데 이 OS인 사만다와의 사랑에서는 인간은 아니니까 가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짜 사람과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 진짜 감정을 느끼면서 소위 이제 진짜 사람에게서 느끼는 가짜 감정이 가짜 사람에게서 느끼는 진짜 감정으로 대체되면서 느껴지는 혼란, 결국 그리고 그런 거 모두를 이제 결말에서는 탈피하고 나서 본연의 진짜 사람에게 진짜 감정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사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꾸 이제 스캡티컬, 그러니까 회의적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저거는 그러니까 뒤에서 물론 네네.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느껴서 그런 의미에서 좀 영화가 두 번째 볼 때는 더 회의적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품 소개해드렸고요. 각자의 명장면까지 다 들어주셨다면 다음 코너인 아는 척으로 넘어가겠습니다.